4학년 2학기 과학 1단원 식물의 생활 식물이 있어 좋아요.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 성적을 쑥쑥 올려주는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과 사막에 사는 식물에 대해 공부했지요. 오늘 배울 학습 요소는요. 식물 활용하기, 식물을 활용한 생활용품, 단원 정리입니다. 식물을 활용한 제품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친구들 모두 준비되었지요? 그럼 시작할게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식물의 특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우선 먹는 식물들이 있어요. 네, 쌀이나 보리와 같은 곡식과 다양한 나무를 먹고 있어요. 이외에도 식물의 뿌리, 줄기, 열매 등을 약재로 활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집 안이나 학교, 교실과 주변, 정원 등에는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실내와 실외를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지요. 옷에 있는 무늬와 색깔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옷에 물을 들일 때 식물의 염료를 활용하기도 한답니다. 나무의 단단한 줄기로 가구를 만들기도 하지요. 이렇게 직접 이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식물의 모양과 특징을 활용해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지난 시간에 문제를 내주었는데 찍찍이 테이프 기억나나요? 혹시 조사해온 사람 있나요? 선생님, 제가 찾아봤어요. 독고마리 열매예요. 맞았죠? 열매가 씨앗인 것은 아시죠? 그걸 발명한 사람이 산에 갔다가 옷에 달라붙은 독고마리 열매를 털어내려고 하는데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열매 가시의 갈고리를 발견했대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 찍찍이 테이프를 만들었대요. 저처럼 참 똑똑한 사람인가 봐요, 선생님. 이야, 보리가 아주 정확하게 찾아왔네요. 보리를 포함해서 우리 친구들 누구나 다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생활에 관찰력을 가진다면 그런 발명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조금 뒤에 우리 발명가가 되어보도록 하죠. 그럼 독고마리 열매와 찍찍이 테이프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볼까요? 자세히 보기 위해서 30배 이상 되는 확대경이 필요하답니다. 가시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생김새가 어떤가요? 독고마리 열매는 동글동글한데 겉면에 엄청나게 많은 가시가 붙어 있네요. 마치 성게 모양 같기도 해요. 그 가시를 자세히 보면 끝부분이 살짝 휘어져 있어요. 그 부분으로 인해 털로 짠 옷에 잘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찍찍이 테이프는 어떤가요? 부들부들한 부분과 거칠거칠한 부분이 짝을 이루어야 해요. 거칠거칠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끝이 살짝 휘어져 있는 갈고리 모양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이게 바로 독고마리 열매와의 공통점이지요.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잘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운동화나 모자 등을 여밀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활에서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봅시다. 선풍기의 날개. 어떤 식물을 활용했을까요? 네, 단풍나무 씨앗, 즉 열매를 본 적이 있나요? 선풍기 날개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는 떨어지면서 회전하는 단풍나무 열매의 생김새를 활용했지요. 그리고 혹시 느릅나무 잎을 본 적이 있나요? 느릅나무 잎의 생김새를 활용해 빗물을 모으는 장치를 만들기도 했답니다. 또 비에 젖지 않는 연꽃잎의 특징을 활용해 물이 스며들지 않는 옷을 만들었다고 해요. 연꽃잎에는 작고 둥근 돌기가 많이 나 있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지요. 옷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유리에 코팅제 등도 만들었다네요. 옷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해보죠. 소나무의 열매, 솔방울 아시죠?
솔방울의 특징은 젖은 상태에선 오므라들고 건조한 상태에선 벌어지는 특징이 있답니다. 이런 솔방울의 특징을 활용해서 빗물이 스며드는 걸 막아주고 몸의 열이 잘 배출되는 옷을 만들었어요. 등산복이나 운동복 등이 그렇겠죠? 그럼 우리도 한번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생활용품을 설계해 볼까요? 멋진 발명가가 되어보는 거예요. 우선 발명을 하려면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개선할까를 고민해 보다 보면 멋진 발명품이 만들어지죠. 다음 단계에 맞춰 해보세요. 첫째, 생활 속 불편한 점을 생각해 봅니다. 둘째, 어떤 생활용품을 만들지, 그리고 어떤 식물의 특징을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셋째, 선택한 식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준비물을 생각해 봅니다. 넷째,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생활용품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다섯째, 직접 생활용품 모형을 만들어 보면 더 좋겠죠? 보리는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점이 무엇이 있었나요? 선생님, 저는 제가 입은 옷은 제가 정리하는 편인데 옷걸이에 걸 때 자꾸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옷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번씩 정리를 해야 하니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옷걸이 양쪽에 뭔가 옷을 붙잡아주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물을 활용해 볼까요? 무언가 붙일 수 있는 식물이라. 조금 전 배운 독고마리 열매도 괜찮고, 끈끈이 주걱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 독고마리 열매는 갈고리가 있어서 옷이 좀 상할 것 같아요. 저는 끈끈이 주걱을 이용해서 접착력이 있는 무언가를 옷걸이에 붙여볼래요. 우와, 좋아요. 어떤 재료가 있으면 끈끈이 주걱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집에서 갖고 놀던 고무공에 끈끈한 물체를 붙여서 만들래요. 끈끈한 물체라? 어떤 물체일까? 그건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요. 좀 더 고민해보고 올게요, 선생님. 그래요.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개선하다 보면 정말 멋진 발명품이 나오겠죠? 여러분도 다음 시간까지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번 단원을 마치면서 단원 학습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니쌤의 단원 핵심 정리. 이번 단원은 식물의 생활 단원으로 크게 3가지를 공부했어요. 첫 번째,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 분류하기. 두 번째, 사는 곳에 따른 식물의 특징. 세 번째, 생활에서 식물의 특징을 이용한 예.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핵심, 빠밤.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 분류하기. 식물의 생김새를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이나 돋보기로 관찰하거나 냄새를 맡거나 만져볼 수 있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식물 도감이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합니다. 잎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잎자루, 잎몸, 잎맥, 턱잎, 잎집이 있어요. 잎의 생김새를 이용해 식물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잎의 전체적인 모양, 잎의 끈 모양, 잎의 가장자리 모양, 잎의 개수, 잎맥의 모양 등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식물을 분류하면 뭐가 좋은가요? 대체 왜 식물을 분류하는 걸까요? 식물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그럼 이번에는 사는 곳에 따라서 분류해 볼게요. 바로 두 번째 핵심, 빠밤. 사는 곳에 따른 식물의 특징. 들이나 산에는 어떤 식물이 살까요? 강아지풀, 민들레, 토끼풀, 명아주 같은 풀 종류와 떡갈나무, 소나무, 밤나무와 같은 나무 종류가 있어요. 들이나 산에 사는 식물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땅에 뿌리를 내리며 줄기와 잎이 잘 구분됩니다.
풀은 대부분 한 해살이 식물이지만 나무는 모두 여러 해살이 식물이고요. 다음으로 강이나 연못에는 어떤 식물이 살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에서 배운 네 그룹으로 나눠서 정리해 볼게요.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에는 물수세미, 나사말, 검정말 등이 있어요. 줄기와 잎이 가늘고 길며 물의 흐름에 따라 잘 휩니다. 물에 떠서 사는 식물에는 개구리밥, 물상추, 불애옥잠 등이 있어요. 수염뿌리가 물속으로 뻗어 있고 넓은 잎이나 공기주머니를 이용해 물 위에 떠서 산답니다. 잎이 물에 떠 있는 식물에는 수련, 가래, 마름 등이 있어요. 뿌리는 물속 땅에 있고 잎과 꽃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는 식물에는 연꽃, 부들, 창포 등이 있어요.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고 뿌리는 물속이나 물가의 땅에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사막에는 어떤 식물이 살까요? 선인장, 기둔선인장, 금오선인장, 용설란, 바오밥 나무 등이 있지요. 사막에 사는 식물들의 특징은요? 선인장 종류나 바오밥 나무의 굵은 줄기와 용설란의 크고 두꺼운 잎은 물을 저장하기 좋습니다. 선인장의 가시 모양의 잎은 물의 증발을 막아주고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기도 해요. 이처럼 식물은 사는 곳에 따라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다르죠. 생물이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 핵심, 빠밤. 생활에서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 독고마리 열매의 생김새를 활용한 신발. 단풍나무 열매의 생김새를 활용한 선풍기 날개. 느릅나무 잎의 생김새를 활용한 빗물을 모으는 장치. 연꽃잎의 특징을 활용한 물이 스며들지 않는 옷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선생님의 질문에 큰 소리로 답해보세요. 식물의 잎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식물 잎의 생김새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죠? 사는 곳에 따라서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지요? 들이나 산에 사는 식물은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불애옥잠이 물에 떠서 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사막에 사는 선인장의 특징은 무엇이죠? 이렇게 생물이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찍찍이 테이프와 선풍기의 날개는 각각 어떤 식물을 활용해 만들었나요? 야, 여러분 참 잘했어요. 이번 단원을 공부하니 여러분 모두 식물 박사가 된 것 같네요. 이번 단원에서 배운 식물 이야기 잊지 말고 복습도 잘 해주시고요. 이제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배울 새로운 단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물의 변신과 이동과 활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의 변신은 무죄. 물이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는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죠. 친구들 안녕.